우린 빛이 전자기파라는 파동이라 배웠지만 광전 효과에 의해서 빛이 입자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결국 빛은 파동일까요? 입자일까요? 현재까지는 빛은 파동이기도 하며 입자이기도 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에 따라서 빛은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입자처럼 행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파동일 줄 알았던 빛이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입자인 애들도 파동의 성질을 갖진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저 날아가는 공은 당연히 물질이지만 사실 이렇게 파동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드브로이라는 과학자는 질량이 m인 입자가 v의 속도로 날아가는 입자의 파장을 구하는 식을 알아냅니다. 파장이라는 것은 파동에게만 있는 것일 텐데 파동이 아닌 입자에 파장이 있음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 식은 이것입니다. 파장 람다는 입자의 질량 곱하기 속도 분의 플랑크 상수 h입니다. 이 질량 곱하기 속도 어디선가 많이 보았죠? 그렇습니다. 물체의 운동량을 의미를 하죠. 결국 플랑크 상수는 상수니까 무시를 한다고 한다면 질량 m인 물체가 가지는 파장은 이 운동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드브로이가 만든 식에 의해서 구한 물질이 가진 파장을 바로 물질파 혹은 드브로이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날아가는 공을 보면 전혀 파동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물질들의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50g짜리 공이 40m/s로 날아갈 때 이 드브로이 식을 이용해서 이 공의 파장을 물질파를 구해보면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미터가 나옵니다. 파동의 길이가 파장인데 파장의 길이가 엄청나게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파동의 길이인 이 파장이 너무 짧기 때문에 마치 우리 눈에는 이것이 파동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야구공같이 무거운 물질이 아닌 질량이 엄청 작은 전자와 같은 물질들은 어떨까요? 실제로 원자 속 전자 수준의 질량을 가진 물질은 그 파동성이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전자의 질량을 이용해서 전자의 물질파를 구해보면 야구공에 비해서는 훨씬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자가 실제로 파동처럼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물질이 파동성을 가지는지를 알기 위해선 회절 실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회절이라는 것은 파동이 좁은 입구를 지나갈 때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파동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이 회절 실험인데, 예를 들어 전자기파인 X선을 좁은 입구에 비추게 되면 이 좁은 입구와 만나면서 이 X선이 퍼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회절이 일어난 것이죠. 이 퍼져나가는 빛의 모습을 보면 이런 무늬가 나타나는데 이를 회절 무늬라고 합니다. 파동은 회절을 일으키면서 이런 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전자기파인 X선이 아닌 전자를 쏘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총을 이용해서 전자를 이렇게 쏘아줍시다. 전자는 파동이 아닌 입자이기 때문에 좁은 틈을 뚫고 지나가서 이렇게 한 가운데만 전자가 도달한 흔적이 생길 것이라 예측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전자를 쏘아줬더니 전자가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런 회절 무늬를 만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상식적으로는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 전자가 도달하게 되면서 이런 무늬를 만든 것이죠. 즉 전자는 입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절 무늬가 나타난다는 것은 입자에서 파동의 성질, 즉 파동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물질은 질량을 가지는 입자성뿐만 아니라 파동성까지 가진다는 것을 알아내고 이렇게 물질이 입자성뿐만 아니라 파동성도 가지는 것을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말하죠. 실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입자 AB의 속력에 따른 물질파 파장 그래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세로축이 물질파 파장이고 가로축이 속력이고 AB 둘 다 속력이 증가할 때 파장이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앞에서 배운 드브로이의 물질파 파장의 공식을 적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읍,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질량은 어떻게 알아내냐 하면 이렇게 파장을 고정시켰다고 했을 때 속력은 누가 큽니까? A의 속력보다 B의 속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브로이식에서 파장 일정하고 플랑크 상수도 일정할 때 속도가 더 빠르면 질량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죠. 더 낮아져야 파장이 일정해지겠죠. 즉 속도가 빠른 것일수록 질량이 가볍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속도는 A와 B 중에 그래프상 B가 빨랐다고 했으니까 질량은 A가 더 커야 파장이 일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즉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맞는 얘기가 되죠. 물질파 파장이 같을 때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라 했습니다. 자, 금방 했죠. 물질파 파장이 같을 때는 속력은 B가 더 빠릅니다. A가 작다 했으니까 니은도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 운동량의 크기가 같을 때 물질파 파장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운동량의 크기라고 했습니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을 말하는데 드브로이식에서 아래쪽 이것이 운동량이고 이 운동량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플랑크 상수도 어차피 일정하기 때문에 물질파 파장도 똑같이 일정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운동량의 크기가 같으면 물질파 파장은 A와 B가 같습니다. 디귿은 틀렸죠.